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6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책팀장을 하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김원경 사무처장께서 혼자 하셔가지고 네. 저는 근데 혹시 그 혼자 하는 게 더 보기 좋던데 보기 편하고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나오게 됐는데 저희 김원경 사무처장님께서 워낙 바쁘십니다. 또 외부 회의 때문에 오늘 월요일 일주일을 활기차게 여는데 사무처장님이 나오셔야 좀 더 상큼한데 제가 나와가지고 좀 우중충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우중충한 저와 함께 우중충한 언론계 소식 한번 들어보시고 활기찬 일상을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근데 저희가 전달해드릴 소식이 또 그렇게 밝은 소식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전해드릴 이슈는 문중원 기수 이야기입니다. 한국마사회 소속의 부산 경마공원에서 일을 하던 문중원 기수가 지난해 11월 29일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마 민원연에서는 꾸준히 이 이슈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또 주목하고 있던 부분이 언론 보도가 너무 없다는 부분이었죠. 실제로 문중원 기수의 유족은 물론이고 그 동료들, 기수와 조교사들 그리고 그 노조원 분들 이런 분들이 사망 직후부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 요구하고 지금 마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부조리와 갑질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꾸준히 요청을 했는데 사실 언론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부족했고 한겨레 경향, 특히 경향신문이 이렇게 기획 보도하면서 거의 나 홀로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마사회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는 지난 1월이었죠. 지난 1월 17일부터 한 22일 정도까지는 이 유족분들과 그 동료분들이 오체 투지를 했어요. 무려 26km를. 그런데도 지금 마사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봤죠. 11월달, 12월달에 보도가 너무 없어서 1월 말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고 또 그 과정에서 유족분들이 경찰한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마사회에 이렇게 대화를 요구하러 왔더니 막는 거예요. 마사회 직원들이 경찰을 불러버려가지고 거기서 저 유족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어떤 피해를 좀 당했죠. 그 언론 보도들이 경찰과 유족 충돌 이렇게만 보도하고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 와서 저희가 오체 투지까지 했는데 언론사들이 관심이 있나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언제의 활동가가 신문, 방송, 인터넷까지 쭉 해서 정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지금도 언론에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 경마공원에서만 7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스스로 목숨 끊은 겁니다. 그 정도면은 일단은 언론사가 한번 쳐다볼 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그 7분들이 돌아가시는 과거부터도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이 시점에도 언론사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보도 참 안 했는데 1월 16일에 이런 보도를 합니다. 민노총 천막은 놔두고 탈북민 천막만 철거한 종로구.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로구가 문중원을 살려내라는 민노총 불법 현수막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왜 탈북민 천막만 걷어냈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보도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이 문중원 기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보도를 해줬더라면은 이런 보도가 그나마 좀 덜 마음이 아플 텐데 관심도 전혀 없다가 천막 있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예. 그러게요. 아무튼 뭐 이런 보도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SBS 한 건을 제외하고 아예 보도들이 없어요. 방송 뉴스에, 저녁 종합 뉴스에. 이건 너무 심했다는 거죠. 네, 경향신문 11건, 한겨레 7건 등 신문에서는 역시 우리가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말하는 그 두 매체에서만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마사회 이 경마잖아요. 경마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기수들, 조교사 이런 직원들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주원 기수가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언론 보도가 너무 없으니까 오늘 저희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겨레 경향뿐만이 아니고 미디어 오늘에서도 이 문주원 기수 사안을 굉장히 열심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첫 번째 기획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요. 쭉 문주원 기수 사망 왜라는 기획 타이틀로 이 사안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나왔던 송가영 기자, 미디어 오늘 송가영 기자님의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역시나 참담한데 이 기본적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기수는 그러니까 말 타는 선수 말하는 겁니다. 기수는 분명히 마사회에 소속되어서 마사회가 심지어 뽑아서 교육시키고 면허증을 주고 마사회에 소속되어서 말을 타는 노동자예요. 네. 그렇죠. 마사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인 조교사의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생사여탈권을 잡혀 있어요. 모든 노동자가 그렇듯이.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예요. 일종의 자영업자도 아니지. 예.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만큼만 심지어는 말을 타서 상을 그러니까 입상하지 못하면 또 돈을 못 받아요. 아주 조금 받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니까 말을 타야만 그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받는 형태인 거예요. 완전히 마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인데 심지어 집에도 못 가요. 이분들. 그 말 돌보느라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개인 사업자로 돼 있다.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고 그리고 마사회가 이제 조교사와 기수를 모두 선발하는데 이 조교사는 말 그대로 기수들에게 말을 탈 수 있는지 안 타는지 어떤 말을 타야 되는지 또 그 말을 관리를 시키고 이렇게 선수 그 경기 배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교사한테 완전히 이 기수들의 어떤 그 생업이 이제 걸려 있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조교사에 의해서 부당한 지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말을 살살 타라거나 그러니까 순위를 미리 정해놓는 모양이죠. 어떤 말이 1등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조교사들은 또 말을 관리하는 그 말의 수에 따라서 자신의 인센티브 또 그 말 주인들에게서 들어오는 어떤 리베이트 이런 물론 이 뒷돈은 과거보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말 주인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마사회로부터의 어떤 압박이나 지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기수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아니 그러면은 거의 승부 조작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다는 게 문주원 기수를 비롯한 이 기수들의 증언인 것이죠. 참.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수준이 될 때까지 왜 방치가 됐느냐? 계약서 안 쓰냐 기수들은 계약서 안 쓰냐? 뭐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요. 우리 송가영 기자께서 쓰신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면은 전체 9개 조항짜리 A4 용지 한 장이 넘어가질 않는데요. 나름 근로 계약서인데. 네. 심지어는 이건 그냥 근로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경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다른 산업들보다 말 타는 분들의 산지율이 몇 배라더라? 50배인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요? 말 타는 게 워낙 위험하니까. 그런데도 계약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수 경기 출전을 최하 몇 번이나 보장할 수 있는지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죠. 조교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어떤 책임을 조교사가 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리라고 할 수 있는 기수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기수의 의무만 지고 있습니다. 조교사가 지시하면은 다 따라야 된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된다. 이런 식의. 현대판 노예 계약서네요. 네. 거의. 심지어는 이런 계약서조차 보지 못했다는 기수들이 절반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 계약서조차.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수들을 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2005년 고 이명화 기수가 체중을 더 줄여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질책뿐이라면서 유명을 달리하셨고요. 2010년 박진희 기수가 부산 경마장은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하다. 경마장이 사람을 이렇게나 바꿔놓는구나 라고 고발하면서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문주원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더 웃긴 게 조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살살 타라, 뭐 타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리 말을 잘 타는 기수도 말을 살살 타라 그랬고 이 지시를 불이행하면 자기한테 말 탈 기회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여가 없어지는 거예요. 150만 원도 못 번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살살 타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땡길 거 아니에요 타면서.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인답니다 이 부정 승마가. 그래서 더 웃긴 거는 마사회에서
이 부정경마 감시에서 위원회를 연대요. 징계위원회 같은 거를. 그러면은 징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수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기수들이 나가서 조교사가 이런 짓을 했고 조교사의 그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난 굶어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사회가 뭐라고 하느냐? 너는 마사회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수들의 증언입니다. 와. 그러니까 마사회랑 조교사는 완전히 끈끈이 연결돼 있고 물론 모든 조교사 그런 거 아닙니다. 조교사 분들 중에서도 마사회 갑질 때문에 힘들어서 고발하시거나 폭로하신 분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조교사들의 이 부당한 지시를 위원회에 나가서 말을 해도 마사회가 듣는 척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수들만 징계를 한다는 것이죠. 야, 진짜 너무하네. 네. 심지어는 병든 말을 일부러 타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기수는 어쨌든 간에 선수고 실제로 운동 선수들은 이렇게 연봉별로 받고 이렇게 단기간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수는 연봉제도 아니에요. 내가 말을 몇 번 타느냐? 당장 내일 내가 부당한 지시를 안 이행했더니 내일부터 말을 못 하겠어. 그럼 나는 내일부터 그냥 굶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연봉제도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기수들은 어떻게 수입이 구성되느냐? 상금, 출전 기승료, 그리고 출전과 무관한 기승료, 출전을 못하면 기승료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승료가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거의 96만 원, 한 달에 96만 원 고정급 정도만 받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버는 기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물론 아까 제가 수입 중에 상금이 있다 그랬죠. 한 5등까지만 상금이 나오는데 그 상금을 타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수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정해져 있겠죠. 말 잘 듣는 분들. 네,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참. 아무튼 지금 우리 기수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문중원 기수가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유족들과 우리 같은 동료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보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언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중원 기수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아직도 장례를 아마 못 치렀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시신이 아마 지금 길에 나와 있을 텐데 기자회견이나 그런 농성장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로구에 농성장 있는 거 조선일보가 그거 안 치운다고 화났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농성장 한 번씩 찾아주시고 그리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가면 관련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 너무 보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 민주노총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아무튼 여러모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이 마사회가 답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정부가 좀 나서줘야 돼요. 그쵸. 너무했잖아. 이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아니 마사회가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네. 공공기관인데. 마사회가요 공공기관인데 이 한 해 매출이 7, 8조래요. 순이익이 2천억 원대래. 그런데 기수들 월급 하나 안 주려고 이렇게 사람이 죽고 있는데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기수들이 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참. 아무튼간에 또 뭐 부산 경마공원만 유난히 또 생존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서울과 제주 경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 비슷한 걸 실시하고 있대요. 그래서 부산 경마공원에서만 자꾸 7분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가 문중원 기수 소식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지난 760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혼자 하셨던 지난 금요일 방송 댓글 읽어드릴게요. 댓글 수가 좀 줄어들었네. 근데 구독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551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가열차게. 우리 민원연 채널 구독자가 3만이 넘어가는데 네. 미디어 탈곡기 구독자가 500이라는 거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네. 지난 편에서 우리 PD님의 이 영상 편집 기술이 몇 개 더 노출됐죠? 예. 네. 인트로 부분에서 이렇게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조회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별로 기술이랄 게 없습니다 아직. 자, 스페이스 킹 블랙홀님. 중앙일보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로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며 지역 감정을 악화시킨 것도 부족해 자유한국당까지 태극기 부대를 동원해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시위하고 있다는 듯 왜곡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천안, 아산, 진천 시민들을 비난받게 한 중앙일보. 예. 아니 지금 난리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뭐 어디 연합뉴스인가요? 거기서는
그 그 사진 찍었죠? 네, 그 지금 격리돼 있는 네. 뭐, 그 시설에 격리된 분들 분들. 한 2주간 격리된다 그랬잖아요. 또 뭐 어린이 사진도 뭐 찍은 데도 있고 네. 이거 거의 스토킹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얘들이? 저도 언뜻 봤는데. 네. 그리고 이게 옛날이라고 좀 그런데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왜 예. 북한 선수단들이 그 숙소에 묵었잖아요. 예. 그때도 언론들이 그 맞습니다. 숙소 밖에서 예. 숙소 안에 있는 사람들 막 촬영하고 네. 그랬어요. TV 보고 얼마나 카메라 기술이 좋아졌는지 그 숙소 호텔 안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그 북한 선수들의 모습을 담아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 기억에 TV조선 채널이었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불필요할 뿐더러 사생활 침해 소지가 그렇죠. 다분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지금 아픈 분들, 격리돼 있는 분들을 그렇게 연합뉴스가 굳이 클로즈업을 해서 찍었어야 됐나. 아무튼 앞으로 그런 보도 있으면 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그 정도로 아프신 분들 사생활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야옥님, 지금 조중동 한경 등은 몰라서가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갈등을 만들 목적. 특히 요즘 조선일보 기사들은 황색저널의 표본 같습니다. 국민의 다크고님,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지켜주세요. 최소한 의혹 보도 후에 틀렸으면 정정 보도는 의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본권도 못 지키는 언론이 언론이라 불러야 하나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사안에서 사과 안 하죠? 아니 요새 트렌드인가 봐요. 네. 뭐 해놓고 사과를 안 해 아무도. 네. 그래도 우리 참 아산, 진천 지역 주민분들이 정말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 시민분들이 깨인 시민이다. 어쨌든 아픈 분들이 돌아오니까 길 터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시민의식이 살아있다. 근데 언론들이 진짜 공포를 너무 조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또 메르스 때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어. 메르스 때도 박근혜 정부가 저 유언비어 엄단한다 그래서 저 잘못됐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도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인고의3님 주말에 인사합니다. 파키 듣고 총알처럼 달려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수고하고 열심히 신 활동가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2009님 언경님의 능력과 성실성을 믿어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의 전달이 중요하겠지만 방법론적으로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뉴스 보도하듯이 깔끔한 정장 차림이 총장님에게도 어울릴 듯합니다. 정장 입고 나오시라는 거구나. 나는 또 정장 입고 이렇게 뉴스처럼 하지 말란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처장님이 약간 재킷 입고 약간 예. 하셨는데 정장까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취향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뭐라고 댓글 달아주셨냐면은 이렇게 뉴스처럼 하지 말고 그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달라. 막 이런 데다 CCTV처럼 카메라 달아놓고 놀듯이 해달라는 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갇혀서 뉴스처럼 해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기 되게 좁아요. 진짜 한번 와보셔야 되는데. 예. 네. 쭈쭈님, 민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토야님, 뚜벅뚜벅 갈 길 가면 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이 지난 금요일 건데 조회수가 200이 안 돼요. 네. 너무 하신 거야. 근데 구독자는 늘어가지고 네. 지금 약간 뭐지 이러면서. 예, 아무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 영상마다 조회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팟빵 댓글 미련곰탱님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조중동과 경제지에 현 정부 깎아내리기가 너무 심하네요. 언론이 너무나도 무섭네요. 하면서 열심히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심한데 우리 국민들이 옛날처럼 당할 국민들이 아닙니다. 네. 잘 이럴 때 걸르는 거죠. 네. 언론은. 그래도 항시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일종의 재난 사태에 있어서는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그렇죠. 정부가 똑바로 하는지 방역막이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그래도 항상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눈도 저희가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옥수수 요얌천이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요즘 개인 사정으로 댓글을 많이 못 남겼습니다. 다른 데는 남기면서 정말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막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 댓글을 막 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죠? 사실 반성을 좀 합니다. 예. 비전 달콩이님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유튜브도 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이게 아직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우리가 확실히 유튜브 연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살다가 어쩌다님
페이스북 친구분 중 한 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이라 지칭한 어느 기사에 우한 폐렴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엄청난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에잉? 심지어 아는 기자한테도 핀잔을 들었다고. 외국도 우한 폐렴이라고 한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우한 뉴모니아, 우한 바이러스 검색했더니 꽤 많은 예약 영미 쪽 기사가 보인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사도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느냐? 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해외에서도 많이 썼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도 정부가 WHO의 지침, 권고사항을 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언론들도 모르고 우한 폐렴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뭐 안 쓰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쓰면서 같이 괄호 쳐가지고 네. 우한 폐렴 이렇게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참 그렇게 이상해. 있고요. 그게 꼭 물론 그거는 WHO가 정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어떤 감정을 들게 하는 위험성 이런 게 상존하지만은 그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이렇게 핑계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쓰는 언론사들 많습니다. 해외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해외도 그렇게 쓰다가 안 쓰는 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일정한 법으로 뭐 금지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 쓰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외국 언론도 우리나라 언론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언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면. 저희 민주 언론 시민 여러분 그런 언론도 다 비판하고 있는 네, 거고. 네. 네. 근데 우리가 외신까지 다 볼 수 없잖아요. 차이나 모닝포스트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아무튼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댓글 안 달았어도 구독과 좋아요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언론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다 보면 자꾸 어두운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데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재밌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을 처장님과 함께 갖고 오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